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신차 소식을 전해드리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토요타에서 새롭게 출시한 신차 토요타의 플래그십 모델 크라운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려 하는데요. 국내 런칭 후 사전 계약이 600대를 넘겼고 40대 이상 소비자분들에게 많은 관심을 얻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렇다면 토요타가 국내에 출시한 크라운은 어떤 모델인지 자세히 살펴보면 1955년 첫 출시 이후 약 70년의 역사를 가진 토요타의 대표 모델이 크라운입니다. 국내 출시 모델은 무려 16세대 풀체인지를 거친 모델인데요. 역사가 깊은 만큼 모델 체인지도 엄청 진행된 상황입니다. 크라운 풀체인지는 크로스오버, 세단, 외건, SUV까지 총 4가지 종류의 바디 타입으로 출시될 예정인데요. 가장 먼저 크로스오버가 출시되었습니다. 토요타 크라운은 토요타의 럭셔리 브랜드인 렉서스 ES300H 모델과 동일한 TNGA-K 플랫폼을 공유합니다. 뼈대가 같다는 것이죠. 크라운은 국내에서 2가지 파워트레인으로 판매가 되는데 2.5 자연흡기 하이브리드와 2.4 터보 하이브리드입니다. 국내 출시 가격은 2.5 하이브리드가 5,670만원, 2.4 터보 하이브리드가 6,480만원으로 출시되었죠. 다음으로는 토요타 크라운의 크기를 다른 모델들과 비교해 볼 텐데요. 현대 소나타, 그랜저, 렉서스 ES 모델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길이는 소나타보다는 조금 더 길고요. 현대 그랜저보다는 훨씬 작습니다. 렉서스 ES와는 플랫폼을 공유해서 그런지 거의 동일한 길이를 가졌고요. 전폭은 소나타, 렉서스 그랜저보다도 작은 너비를 가졌습니다. 전고, 높이는 세단이 아닌 크로스오버 장르이기 때문에 월등히 높은 전고를 가진 것이 특징이고요. 휠베이스는 소나타보다 조금 더 길고 렉서스와 그랜저보다는 짧습니다. 전체적인 길이를 보면 소나타와 그랜저 사이 정도면서 전고는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경쟁 하이브리드 모델들과 파워트레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 체급의 매력적인 하이브리드 모델들은 렉서스 ES300H와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존재하는데요. 하이브리드 엔진의 경우 크라운은 2.5 자연흡기 가솔린과 2.4 터보 가솔린 2가지를 제공하고 렉서스는 2.5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 하나, 그랜저는 1.6 터보 가솔린 엔진 하나를 제공합니다. 구동 방식은 크라운은 전륜구동 기반의 사륜구동을 지원하고 렉서스와 그랜저는 모두 전륜구동만을 지원하죠. 사륜구동 하이브리드를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크라운이 아주 좋은 선택권이 될 것 같습니다. 변속기는 크라운 2.5 하이브리드는 eCVT 무단 변속기와 결합하여 시스템 총 출력 239마력에 토크 22.5를 발휘하고요. 2.4 터보 하이브리드는 6단 자동 변속기와 결합하여 348마력의 토크 46.9로 고성능 하이브리드 스펙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렉서스 ES300H는 eCVT 무단 변속기와 결합하여 총 출력 218마력의 토크 22.5를 발휘하여 크라운 2.5 하이브리드보다 살짝 낮은 마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6단 자동 변속기와 결합하여 총 출력 230마력의 토크 35.7을 발휘하여 배기량은 가장 낮지만 크라운 2.5 하이브리드에 버금가는 출력을 지닌 것이 특징이죠. 복합 연비는 토요타 크라운 2.5 하이브리드는 17.2, 2.4 터보 하이브리드는 11.0으로 확실히 하이브리드 연비 메리트는 2.5 하이브리드가 높습니다. 렉서스 ES300H는 17.2로 크라운과 동일하고요.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18.0으로 공인 복합 연비를 보면 그랜저 1.6 하이브리드가 가장 높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닙니다. 이번엔 각 모델들의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볼 텐데요. 일단 가장 낮은 가격은 그랜저 하이브리드인데 3가지 트림을 제공합니다. 프리미엄은 4,376만원, 익스클루시브는 4,862만원, 캘리그래피는 5,264만원이죠. 토요타 크라운은 2.5 하이브리드가 5,670만원, 2.4 터보 하이브리드가 6,480만원으로 그랜저 하이브리드 최상위 트림보다 조금 더 비쌉니다. 렉서스 ES300H는 3가지 트림으로 럭셔리 6,390만원, 럭셔리 플러스 6,600만원, 이규제큐티브는 7,060만원입니다. 확실히 ES300H는 가격이 조금 높습니다.
이 세 가지 차종을 비슷한 금액대로 묶어보면요. 그랜저 하이브리드, 캘리그라피와 크라운 2.5 하이브리드, 그리고 차이가 조금 나긴 하지만 ES300H 기본 트림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랜저 하이브리드 캘리그라피 사양에 파노라마 썬루프 하이테크 패키지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2를 넣으면 차량 가격은 총 5,664만원입니다. 선호도가 높은 옵션들을 선택하면요. 토요타 크라운 2.5 가솔린 하이브리드와 가격이 거의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토요타 크라운과 옵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요. 지능형 안전 기술부터 시작해서 다이나믹 웰컴 라이트와 나파 가죽도 적용이 되고요. 스웨이드 소재 목베개도 등장하고 2열 오디오 컨트롤러도 있고요. 자외선 살균 시스템에다가 보스 오디오랑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까지 적용되죠. 그렇다면 토요타 크라운의 세부 옵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2.5 하이브리드에서 빠지는 옵션들은 이지 액세스라고 해서 차량 승하차 시 시트를 뒤로 빼주고 핸들을 위로 올려줘서 편하게 타고 내리는 기능이 없습니다. 심지어 핸들은 수동으로 조작해야 하죠. 더 놀라운 건 메모리 시트도 없고요. 2.4 터보 하이브리드를 가야 메모리 시트가 있는데 이것도 운전석만 지원됩니다. 시트는 나파 가죽이 아닌 천연 가죽이며 2.5 하이브리드는 6개의 스피커가 적용됩니다. 2.4 터보 하이브리드를 선택해야 JBL 11개의 스피커가 들어가는데 그랜저 보스 오디오와 비교했을 때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고요. 2.5 하이브리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없습니다. 5천만 원이 넘는 차인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는 건 조금 아쉽고요. 그 외에 안전사양들은 트림별로 차등을 두진 않았으나 디테일한 안전사양을 보면 그랜저 하이브리드 캘리그라피가 조금 더 우세합니다. 그리고 크라운은 전동 트렁크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같은 가격이라고 봤을 때 그랜저 하이브리드와 토요타 크라운의 경쟁에서는 옵션 차이가 정말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16세대 풀체인지까지 이어져 온 토요타 크라운의 디자인은 과거 크라운의 모습이 전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모든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차량 장르 자체도 세단에서 크로스오버 형태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이름만 크라운일 뿐 사실상 완전히 다른 차로 봐도 무방하죠. 같은 플랫폼을 공유하는 렉서스 ES300H와 나란히 비교해보면 확실히 렉서스가 가지고 있는 스핀들 그릴의 존재감이 커서 그런지 렉서스 쪽으로 시선이 조금 더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측면 형태는 앞서 살펴봤듯 크로스오버 형태라 전고가 높아 확실히 세단보다는 껑충해 보이는 느낌이 좀 들게 되고요. 휠하우스 부분, 휠 클래딩 부분을 플라스틱 소재로 덧대면서 세단보다는 SUV스러운 험로 주행에 있어 조금은 안심이 되는 소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크로스오버 장르이긴 하지만 휠 디자인이나 루프라인을 봤을 때 상당히 또 멋지게 와닿는 디자인이에요. 신형 그랜저와 측면부를 비교해보면 확실히 두 차량의 디자인 방향성이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신형 그랜저는 1세대 각 그랜저를 오마주해서 조금 각진 디자인을 강조하고 있다면 토요타 크라운은 유려하면서도 매끄러운 크로스오버의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려하고 매끄러운 라인은 트렁크 부분까지 이어지는데요. 국내 출시 사양의 경우 본인 엠블럼과 실내 핸들에 적용되는 엠블럼은 크라운 로고이지만 후면부 로고는 토요타 엠블럼이 적용됩니다. 후면부도 크라운 자체 엠블럼을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싶고요. 크로스오버 장르답게 트렁크는 패스트백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아 스팅어나 포르쉐 파나메라처럼 트렁크 부분이 모두 열리는 것이 아니라 세단처럼 열리게 됩니다. 디자인은 패스트백처럼 해놓고요. 활용도를 제대로 못 살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5천만 원이 넘는 플래그십 세단임에도 전동 트렁크가 미적용된 부분을 정말 옵션 패키징을 제대로 잘 못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한국 소비자들이 이런 옵션에 얼마나 민감한데 이런 부분을 왜 조금 더 신경 쓰지 못했던 것일까요? 인테리어는 토요타인 걸 감안했을 때는 상당히 진보한 인테리어를 보여주고 있지만 국산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신선하다거나 대단히 멋진 디자인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듀얼 디스플레이 같지만 계기판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 쭉 들어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핸들 디자인을 포함한 전체적인 대시보드, 레이아웃, 송풍구 같은 경우 여전히 올드한 느낌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시트 디자인은 스포티한 느낌보다는요 편안하고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 등받이도 좀 평평하고 넓게 되어 있으며 나파 가죽까지는 적용되지 않았고 일반 천연 가죽을 제공합니다. 토요타 크라운은 전륜구동 베이스의 4륜구동 모델이라 2열 좌석의 공간은 넉넉한 편이지만
이번 신형 그랜저가 크기를 상당히 키우면서 휠베이스를 포함한 실내 거주 공간은 그랜저가 조금 더 우세한 부분이죠. 개인적으로 토요타 크라운에서 가장 궁금한 부분은 이 차의 승차감과 주행 성능인데요. 추후에 시승이 가능해진다면 시승기를 통해 이 부분을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요타에서 새롭게 출시한 토요타 크라운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렸습니다. 수십 년의 역사를 가진 모델이 엄청난 변화를 통해 세상에 탄생했지만 국내 시장에서는 이미 신형 그랜저를 비롯한 다양한 브랜드의 하이브리드 모델들이 자리를 잘 잡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옵션이나 크라운이라는 모델의 상징성이 그렇게 높지 못한 한국에서 이 인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는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다양한 자동차 소식 여러분들께 꾸준히 전달드릴 예정이니까요.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요타 크라운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